포르쉐를 끄는 사람보다 좀 더 삶의 질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제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할부로 산 사람들 많을 거야. 숨만 쉬어도 200~300만 원 이자가 나갈 건데 그러면 누워있을 수가 없지. 근데 선생님은 숨만 쉬고 있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삶이야. 그러면 누워있어도 되지 않을까. 허리도 안 좋은데. 현실은 중고 소나타 타지만 아니, 중고 소나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뭐. 중고 BMW 많이 보긴 했는데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.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불편한 게 또 생기잖아요. 비용적으로 네. 그 욕구를 누르고 요 집을 산 거라고 생각도 되네요. 이거 세입자 보증금 받고 회수하면은 차를 바로 바꿀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바뀌었습니다. 집으로 가야죠. 남자들한테 차는 약간 역사적으로 봐도 관우의 적토마, 나폴레옹의 백마 특별한 사람들은 좀 특별한 말을 탔잖아요. 그런 DNA가 좀 진화론을 좀 믿거든요. 진화 심리학? 그런 의미에서 저도 파란색 BMW를 꿈꿨는데 근데 제가 포르쉐를 사려고 했던 게 선생님의 반지상이란 말이 선생님 투자의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. 실제 반지하도 포함되지만 그렇죠. 투자 가치관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제 핵심을 잘 이해를 해주셨네요. 다행이네요. 또 출제자의 의도를 또. 그럼요. 반지하를 반지하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정상이라고 생각도 들고. 근데 저는 항상 단어의 깊은 뜻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속뜻을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개성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독특한 관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국에 당신의 반지하에 올릴 거란 말이야. 근데 이건 반지하 아닌데 뭐 반지하야? 근데 그건 너무 독창성 없는 느낌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의 반지하가 될 수 있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왜냐면 여기는 되게 외진 곳에 지상층 빌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지역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. 근데 선생님이 나만의 장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을 이 비싼 가격에 비싼 가격이 맞지? 1억이 넘잖아. 1억이 넘는 가격을 주고 가치를 알아보고 결정하신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. 그게 결국에 나만의 반지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. 반지상이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잖아요. 저한테 포르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포르쉐의 그 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차는 포르쉐인데 24시간 중에 20시간 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, 사실. 차 기름값 아까워갖고 그런 게 아니라 포르쉐의 다른 의미는 진짜 편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삶도 있지 않나 그런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. 포르쉐 같은 삶이네. 차에서 나름 명품인 거잖아요, 포르쉐가. 그러면 명품의 삶을 산다면 내가 포르쉐가 아닌가 라는 의미로 나는 지금 꿈보다 해몽이 좋다. 포르쉐를 끄는 사람보다 좀 더 삶의 질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제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할부로 산 사람들 많을 거야. 숨만 쉬어도 200~300만 원 이자가 나갈 건데 그러면 누워있을 수가 없지. 근데 선생님은 숨만 쉬고 있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삶이야. 그러면 누워있어도 되지 않을까. 허리도 안 좋은데. 굳이 포르쉐를 꼭 타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나는 삶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. 뭐냐면 우리는 또 이게 기준이 명확해진 사람들이고 선생님도 월세의 맛을 봤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생기면 습관적으로 입찰을 하게 돼요. 맞아요.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와 차를 사는 거, 차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두 개를 생각하면 월세 좀 모아놓는 게 더 삶의 방향성에서는 더 낫거든. 그리고 더 나아지는 방향이 분명하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이 맞거든요. 근데 내가 10채, 20채, 30채, 뭐 100채가 혹시 된다 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. 약간 먹먹해지는 게 있어요. 그럼 나는 계속 LF인가? LF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아무튼 난 소나타인가? 삶이 또 나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최근에 차를 바꾸게 된 건데 그게 고민스럽잖아요.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. 고민되잖아. 근데 내가 만약 이 집을 낙찰을 받지 않고 차를 샀어. 그럼 나는 약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저거는 한 50만 원 들어올 건데 얘는 50만 원에 나가는 거니까. 어떻게 보면 멋있는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거든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. 우리 같이 자산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잖아. 그래서 그 결정권을 나한테 주지 말아요. 하늘에다 맡기면 돼. 최근에 낙찰받은 차 같은 경우도 꽤 오래전부터 입찰을 했던 거예요. 최저가로. 작년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작년 한 봄 때부터 했어요. 계속 했어요. 근데 나는 위안을 하는 거지. 어차피 안 되거든. 그 최저가 있으면.
그리고 나름 인기가 있는 차기 때문에 좀 수요가 있는 거여서 그 가격이 안 돼. 근데 나는 행동은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좀 편한 게 있어요. 이제 집 잔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잔금에 있어서 돈이 이미 많이 나가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야. 차를 산다? 부채를 산다? 우리는 용납을 못 하잖아요. 자산을 사야 되는데. 근데 삶의 질에 나가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. 아까 서랍 열었을 때 시계 그런 사람 다 꿈꾸는 게 있잖아요, 분명히. 한강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항상 논밭 뷰만 살 수는 없잖아. 아니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니 좀 나아지는 면이 탐이 나거든.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나는 용기가 없어요.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없어. 그래서 최저가를 놓다 보면 그런 거에서는 내가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하다가 안 될 가격인데 이번에 된 거예요. 안 되셨으면 안 바꾸셨겠네요. 당연하죠. 나는 하려고 노력은 했으니까. 근데 내가 때가 아닌가 보다. 그거는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늘한테 위임을 하자. 역할을 좀 주자라고 행동을 한 거예요. 근데 낙찰이 됐잖아. 큰 돈이 나가잖아요. 부채를 뭐 요집 가격 정도는 안 되지만 이건 이자만 나가는데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차야 어떻게 보면. 맞잖아요. 맞네요. 내가 맨날 싼 가격에만 입찰했으니까 나름 시장가보단 싸게 샀어. 진짜 힘들어졌어 얘 때문에. 팔지 뭐. 손해는 안 날 가격이거든요. 저 그 가격에 쓰셨을 거 아니에요, 그 가격으로. 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생각한 거랑 실제로 해봤을 때 다른 게 분명히 있잖아요. 선생님도 지금 부채가 쌓여서 3억, 이제 이것까지 하면 3억이 4억 넘나? 조금 안 4억, 어휴.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4억은 너무 큰 부채가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한꺼번에 4억이 또 아니었고 8천씩 늘어서 4억이 된 거잖아. 네. 그러면 약간 무뎌져요, 빚에 대해서. 근데 4억을 이제 내고 있는 사람이 됐잖아. 이게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거는 좀 알겠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네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내 생각엔 선생님이 그릇이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진짜예요. 맞아요. 처음부터 4억은 쉽지 않아요. 사업이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4억 이자랑은 선생님 사실 그 근로소득은 없잖아요. 네. 지금은. 그런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이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. 어느 선에 이제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게 경험을 한 거야. 배운 거지. 그렇잖아요. 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보고 나도 이게 좀 무리하는 차인가 생각도 했는데 2달 정도 됐는데 해보니까 할만한 거야. 기존 차도 판 게 아니고 아버지를 드렸어요. 2대를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내 명의로 2대가 됐잖아요. 근데 할만한 거야. 자랑처럼 혹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 고정비가 늘어난 거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가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, 왜냐면 난 처자식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팍 늘린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삶의 질을 늘리려고 어쩌면 차나 아니면 집이 조금씩 부채가 늘어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. 그걸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. 선생님도 나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을 하면서 최악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.